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호주와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창설 과정에서 불거진 프랑스와의 갈등을 무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티칸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리가 서툴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양국 갈등이 시작된 이래 미국이 가장 분명하게 과오를 인정한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는 이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에 메아 쿨파 즉 내 탓이오라고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커스 창설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무기 수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사헬지대에서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대테러 작전에 추가 자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약속했으면 핵잠수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미국의 배신을 당한 순간 프랑스가 한국과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원하던 사실도 유효한 상황이므로 한국과 프랑스 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회담 사진과 내용을 전달하는 글을 한글로 적어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보통 자국어인 프랑스어 혹은 영어 병기로 글을 올리는데 순수 한글로만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의 한글 트윗이 주목받는 것은 프랑스가 워낙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조차 쓰기 싫어하는 나라인 프랑스가 한글로만 작성된 트윗을 올리니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국은 위상이 높아져 유럽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어 자신들이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으로 취임하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외무상을 겸임하기로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다음 조각 때까지 자신이 외무상을 겸임하겠다고 총리 관저에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유럽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헝가리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정부는 2박 3일간의 헝가리 국빈 방문에 대해서 한국과 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6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각지를 향한 수출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헝가리 국빈 방문 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본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00년대 초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버이 삐테르 헝가리 신부의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삐테르 신부는 1902년 고종 황제를 아련한 최초의 헝가리인으로 당시 조선의 문화와 민초들의 생활, 커지는 일본의 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일기와 에세이, 기행문 형태로 남긴 인물인데요. 잠시 헝가리 신부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극동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다.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지배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영원한 지배를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은 쇠퇴하고 있었지만 조선인들은 여전히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조선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일본의 조치들은 오히려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자들보다 우수하다. 일본이 한국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후 한국을 식민 지배의 성공적인 예로 만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다시 주권을 찾을 것이다. 8일 베를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급행열차들이 모두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은 테르미누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이다. 세상 그 어느 누가 극동 아시아의 태동에서 야기되는 영향력을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대서양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열한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때에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시베리아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 항상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더불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는 선량한 일본의 애국자임은 틀림없을지 모르겠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잔혹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그가 한국인들에게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에는 헝가리 신부의 예언만으로도 크나큰 충격이었을 텐데 일본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에 헝가리는 1730년 독일에서 제작된 지도를 공개했는데 해당 지도에는 조선의 국호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특히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해당 지역을 한국에 속한 영해 중 동쪽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헝가리 감사, 엄청나게 귀한 자료라며 감탄과 환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럽다, 이게 외교지, 국격 높아진 게 실감나네 등 국격과 외교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부심을 드러낸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페인에 이어 헝가리도 일본 손절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 왕국전도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을 보여준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력이란 게 느껴진다, 이런 게 외교인 게 느껴진다라며 우리가 백날 동해라고 외쳐도 일본에 표기하는 것들 천지인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앞서가기 전 역사에서는 동해, 한국해라는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는 알 수도 없었는데 유럽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그 증거를 호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라고 적었습니다. 삐테르 신부의 일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역사 교과서에는 꼭 실어야 할 내용이라며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저 선교사분한테 지금의 한국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본인이 예상하신 한국의 모습에 조금씩 근접해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일제에 의해 우리가 발전했다는 이들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개화를 잘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다른 민족에 가해한 적 없이 자력으로 일어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자료를 주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헝가리가 스페인에 이어 대놓고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의 이러한 고지도와 역사적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한국과 헝가리의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모습입니다. 헝가리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 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와의 협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헝가리와의 전기차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면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여 미래 글로벌 에너지 체제의 지향점을 제시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친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반증하듯이 유럽의 진출 기지로 꼽히는 헝가리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시행 국가 중 한국은 2차 전지업체 진출에 힘입어 1등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헝가리에는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앞서 헝가리 이반차 시의 역대 최대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유럽 3공장에 해당하는 신설 공장의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로 글로벌 생산기지 중 가장 크며 투자 금액 역시 2028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유럽 공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삼성 SDI도 헝가리 법인을 설립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일본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한국의 고지도를 선물하며 협력 강화를 원하는 점에는 분명히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이유는 현재 유럽 및 세계 각국들의 이미 일본은 더 이상 한국보다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